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12%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희망이 가득 찬 어닝콜이 있었어요. 이 어닝콜 주요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테슬라의 드라마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으로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위기가 현재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기레기 언론에 당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슬라 실적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되겠고요. 테슬라의 1분기 매출액은 21.3빌리언이었습니다. 우리 돈 28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수준이에요. 역시나 차량 딜리버리가 전년 동기 대비 약 9% 빠지면서 매출액도 9%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대부분의 세일즈, 그러니까 매출액이 약 80%가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의 매출액 감소는 전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다른 영역들, 에너지라든지 서비스 분야라든지 좀 약한 편입니다.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도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로스 마진율, 매출 총이익률이죠. 이게 17%가 나왔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이익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하락했어요. 전년 동기가 19%였는데. 자, 어느 정도 수익성도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퍼레이팅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가 원래 10%를 넘기기 일쑤였는데 5%대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전년 동기가 11%였는데 6%포인트나 감소를 했어요. 최근에 AI라든지 사이버 트럭 램프업이라든지 모델 3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R&D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어닝 미스를 기록한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non-GAAP EPS 순이익이 되겠죠. 순이익도 0.45불이 나왔고 시장의 예상치는 0.5불이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았고 전년 동기 대비 47%나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 좀 안 좋았던 점이 현금 흐름의 감소였죠. 테슬라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았어요. 현금 흐름이 2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가까이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자, 그래도 테슬라가 돈은 잘 벌고 있구나, 현금은 잘 창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2.5빌리언 현금이 오히려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적었어요. 전분기에는 4.3빌리언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자, 이번 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우리 돈 약 한 3천억 원 가까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2.5빌리언 감소, 그러니까 테슬라의 통장, 테슬라의 계좌에서 무려 3조 원이 넘는 돈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테슬라의 잔고는 26.8빌리언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분기에는 29빌리언 정도를 갖고 있다가 2.5빌리언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26.8빌리언 정도면 아직도 계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돈 거의 35조 원 가까운 아주 많은 현금을 아직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모델 2라든지 FSD,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많다라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단 적자는 안 보는 구조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이익률 5.5%가 나왔고 아직까진 적자가 아닌 흑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12%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의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3월 달부터의 주가 하락이 꽤 컸어요. 3월 달 초반에 200불 이상이었던 주가가 138불까지 떨어지는 드라마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는 로이터 진현주씨 기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테슬라가 모델 2 25,000불짜리 저가형 차량의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약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바로 반박을 하면서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 개선이 없는 것 같자 바로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충격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잠깐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후속 기사 일렉트랙에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주가에 하락세를 맞이를 했었어요. 자, 이 모델 2 25,000불짜리 차량이
일렉트릭 기사에 따르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뒤로 미루었다 연기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가 연간 차량 판매 계획이 적어도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25,000불짜리 저가형 차량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은 상당히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러면서 주가의 약세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뭐 4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4월달 현재까지 내지 안 좋았었죠. 자, 그러자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전시 모드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열심히 경영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내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경기 상황도 고금리 때문에 좋지 않고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럭셔리 자동차이기 때문에 판매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도 더욱더 확보를 하고 좀 더 회사의 인적 쇄신, 물적 쇄신을 위해서 글로벌 인원 10% 이상 감축을 하겠다라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선언을 했었어요. 자, 원래 이러한 뉴스는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뉴스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기레기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퍼드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인원 감축을 얘기를 했지만 이 인원 감축이 아무래도 이 모델2 생산 취소 또는 연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번 어닝콜을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특히 모델 2와 관련돼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간의 어닝콜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도 솔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자, 하지만 이번 어닝콜은 달랐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확실히 해줬어요. 아무래도 또 6월 달에 주총을 앞두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보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이번 어닝콜을 좀 철저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자, 25,000불짜리 차량에 대해서 이 생산 계획에 대해서 숫자로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자, 원래 이 계획은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나 생산에 돌입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앞당겼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에 정말 한 방을 먹인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5년 하반기가 아니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생산 개시 시점을 앞당긴다라고 했고요. 자, 이를 위해서 생산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직렬식이 아니라 병렬식 생산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자, 하지만 생산 공정을 바꾸는 거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모델2 출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늦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직렬 구조 생산 방식, 그러니까 기존 생산 라인에서 본 모델2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8일에 로보택시도 공개할 예정에 있죠. 그러니까 모델2의 양산은 로보택시의 양산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더욱더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생산 능력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현재 테슬라는 23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300만 대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델2가 내년 초부터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생산되면 65만 대까지도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점쳐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로이터 통신의 퍼드를 정말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놀아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닝 레포트에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또 한 장 있었는데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로보택시 앱이 되겠죠. 이 앱의 프리뷰를 보여주었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우버와 리프트, 그러니까 승차 공유 업체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제 뭐 테슬라는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을 할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차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가 12%대의 상승은 모델2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로보택시에 대한 계속해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12%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어닝콜 자세한 사항 이모저모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에너지 부문의 선전이 눈부셔요. 정말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ESS 메가팩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수익률이 상당해요. 그로스 마진율이 24.6%나 됩니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율이 지금 17%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현재 최대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가팩 사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 발언에 따르면 올해 75%나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75%나 사업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도 증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증가 비율은 미미할 것입니다. 두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는 75%나 증가한다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더 크게 기여가 될 전망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부터 폭발적인 연결 손익 기여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분기 실적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램프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연간 캐파를 사이버트럭 12만 5천 대로 테슬라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4월까지는 주당 1000대 정도를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니까 현재는 약 한 5만 대에서 6만 대 캐파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연말까지 주간 2,000대 생산으로 상향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연말이 되면 자, 이제 진짜 한 12만 대 수준까지 연간 캐파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내년엔 연간 12만 5천 대에서 20만 대까지 팔리는 사이버 트럭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트럭은 매주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돈 거의 1,300억 원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2분기부터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정상화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자동차 판매량이 2023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분기는 일회성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부진했고요.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역시 오늘 12%가 넘는 주가 상승에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밝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한 건 역시 FSD 그리고 AI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누적 FSD 주행 마일리지는요 12억 7천만 마일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좀 더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마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해온 H100 이 컴퓨팅 파워의 개수가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현재는 38,000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12만 개까지 늘린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AI 컴퓨팅 파워를 늘린다라는 거는 엔드-투-엔드 AI 방식, 즉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이 옳았다라고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AI 컴퓨팅 파워는요, FSD뿐만 아니라 그록의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로보택시 플랫폼 개발에도 사용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아마존의 AWS와 같은 서비스를 향후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의 서비스명은 사이버캡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1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할 오퍼레이터를 채용 완료를 했는데요. 향후 1년 이내에 이러한 서비스 거점에 200에서 400대 정도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정말로 이러한 도시에 돌아다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 강력한 테슬라의 호재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현재 한 개의 메이저 OEM 업체와 함께 FSD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샤오미가 전기차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관이라든지 카메라 위치라든지 너무나도 테슬라의 모델 3와 닮아 있다라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첫 번째 OEM 업체는 샤오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테슬라 따라쟁이로도 유명하죠. 어쨌든 메이저 OEM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기업, 다른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 어쨌든 FSD 라이센싱 뉴스가 나오면은 작년에 NACS 충전 방식 도입에 따라서 주가가 100불에서 300불까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한 모습이 또 재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FSD가 인간과 같은 운전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이외의 다른 국가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빨리 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많은 편이에요. 북미의 시장 진출도 고려 중에 있고 연내에 중국과 같은 곳에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큰 뉴스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또 하나 희망찬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는데 현재 연구실 상황에서는 공장과 같은 환경을 구현을 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연내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에 투입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외부 업체에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가 거의 2년 내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역시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테슬라와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 간의 차이가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데 바로 대량 양산 능력이 되겠죠. 테슬라는 대량 양산 능력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고,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회사는 대량 양산 능력 체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율 이동 능력 모빌리티, 즉 AI, FSD 능력이 되겠는데 이는 테슬라가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다른 모든 사업 영역을 다 합치더라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옵티머스는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봤을 때 테슬라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 상승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일론의 주요 언급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D 버전 12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믿지 못하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좋은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북미의 180만 대 차량에 지금 와이드 릴리즈 시켰죠. 자, 그 중에 절반의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9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상당히 큰 수치가 되겠고, 이에 따라서 FSD 채택률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 채택률에 대해서 정확한 뾰족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월 8일 특별히 제작된 로보택시 또는 사이버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그 출시 시기, 그 승인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역시나 인간의 그 신뢰성을 뛰어넘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은 휘발유 자동차는 말을 타고 폴더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성이 정말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구상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80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투자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 이번 1분기는 전분기 4분기보다 18에서 20% 정도 그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4680이 대두되었던 배경에는 배터리 가격의 급속도의 인상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는 4680은 그렇게 빠르게 전진시킬 이유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트럭이라든지 468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램프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니켈 기반 셀 공급업체의 비용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공급업체보다도 더욱더 싸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싸게 만들려면은 역시나 대량 양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램프업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짤막하게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은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훈련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오류를 추정할 수 있는 회사가 승자 독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테슬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약할 때 테슬라를 사가지고 2030년 이상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슬라 차량은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 자 AI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뭐 AWS와 같은 그런 대규모 컴퓨터 일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도조라든지 그리고 H백, 뭐 AI 컴퓨팅이라든지 테슬라 차량이라든지 모두 향후에 뭐 완전 자율주행 개발이 끝나면 다른 컴퓨팅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 영역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 네바다주에서 세미 딜리버리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기가 네바다 옆에 세미 트럭 전용 공장, 새로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일론의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매우 번창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나무의 가지치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무 역시 제때제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이쁘게 올바르게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도 그렇다라고 해요. 비효율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테슬라를 1분 안에 구매 가능하도록 과정을 축소 단축시키겠다 이러면서 재고 할인 판매도 없애버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홈페이지 역시 상당히 더욱더 간소하고 더욱더 빠르게 바꿨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어닝콜이 테슬라의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은 바닥을 확인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EPS가 올라갈 일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분기부터는 차량 판매도 정상화되고 FSD와 관련된 수익은 더욱더 늘어날 거예요. 사이버트럭 역시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되면서 그리고 ESS 매출마저 크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테슬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